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6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저희 4월 5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3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휴는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시장 쪽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와서 시장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약간 또 녹록치 않은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저희 쉬는 동안에 일단 금요일날 그리고 또 오늘 월요일날 진행이 됐고 오늘까지 이제 화요일날까지 진행이 될 걸로 보면서 그게 이제 수요일날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뭐 이제 FOMC 전에 뭐 관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고 게다가 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이제 목요일 날로 S&P 500 기업에 한 370개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실적과 FOMC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관련된 거는 거의 상수가 돼버렸어요. 그 리스크에 대한 상수가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뉘앙스가 조금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 흐름들을 모두 다 녹여서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를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렵게 위쪽으로 턴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5일선 위쪽으로 일단 안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또 하나 이제 S&P 500 볼까요? S&P 500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위쪽으로 탄력을 강하게 조금 더 맞고 있고 나스닥이 그보다는 조금 좀 약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중심이 둘 다 교집합으로 보게 되면은 S&P 500이 가장 어떤 흐름 쪽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중요한 지지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대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자리, 그러니까 즉 5,700선 바로 거기서 딱 걸리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5,000 거의 800선 근처.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직전 고점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씩 저항이 좀 들어오는 자리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본다. 5,700, 5,800이 일단 저항대로 앞둔 상황 쪽에서 그냥 쭉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게 이게 딱 지금 3일선이죠. 3일선 오늘 만약에 지지 테스트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 지지 테스트가 잘 지지하고 돌리게 되면은 다음 5,800선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그게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5일선에 어느 자리냐면은 5,500선까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조금 작은 박스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변화가 들어오냐. 그래서 약간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3일선 지지를 하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5,500으로 그래서 55일선으로 5,500, 55일로 일단 5호네요.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직전 고점대 5,800으로 가느냐 쪽에 대한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뉘앙스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묵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제지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리벤트들이 좀 많죠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위쪽으로 쭉 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 관망을 하면서 국내 시장과의 관계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되게 민감한 자리들이고 게다가 거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보통 방향성이 확인될 때는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그 관점 쪽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나 라는 쪽들을 확인하면서 지금을 또 추가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미국 시장 흐름들을 보고 어떻게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들을 그런 쪽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관망스러운 느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관세 협상 잘 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아까 지금 보니까 벤센트 재무장관 하원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약간 가장 앞단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의 최종 결정자 그리고 내가 앞단에 서서 지휘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도 없어요. 머스크도 이제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인자식으로 일단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언급되는 내용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일부 국가가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인도 얘기 나오고 뭐 유럽 아니면 유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좀 눈치 보고 뭐 어떤 합의를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좀 들어올 걸로 보는데, 하지만 불확실성은 끝난 게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이나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그러니까 뭐 심하게 뭐 25% 뭐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0%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감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국의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소득세도 감세, 기업의 법인세도 감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을 자꾸 이런 데서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좀 희생해라 이런 쪽들인데, 그게 그렇게 아주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미국을 통해서 잘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어떤 텃밭 삼아서 잘 너희들이 이끌어가게 됐었으면 그게 불공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일부 국가의 합의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좀 국가별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품목별이 있을 거고, 해당되는 또 산업 쪽과 관련된 쪽에 직접적으로 또 관세를 부과하는 쪽들이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대 국가 관점이고, 품목별은 이것도 자기네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 특히 품목별로 보게 되면 품목 산업으로 다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의약품 쪽에서도 제조의 장려를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관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더라고요. 의약품 관련된 관세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러니까 2주 내에 정리해서 통보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관세에 대해서 좀 떨고 있죠. 게다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반도체 쪽도 아직 좀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품목별이 또 따로 있어요. 국가별도 따로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관세가 이제 국가 간 관세가 끝났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해외 영화 산업에 대해서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해서 미국의 헐리우드 쪽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보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헐리우드, 그러니까 미국 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그러니까 다른 뭐 국가들이나 뭐 우리 K 컨텐츠도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인기가 있고 흥행합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개봉한다. 그러게 되면 100% 관세가 매겨진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서비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쪽 같은 경우도 관세역이 확대된다는 쪽에 대한 암시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상품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상품과 교육의 중요 볼 수 있는 대상들, 서비스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래저래 이것저것 다 손댈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불확실성의 시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 쪽으로 확대된다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여파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넷플릭스가 있고,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입에다가 뭐 한국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해외 쪽들 컨텐츠 수입에다가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중심이 돼서 틀고, 그거를 보고 있는 스트리밍 그거를 가지고 이제 OTT 입장 쪽에서 다른 이제 돈 낸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관세에 넷플릭스 입장 쪽에서는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영상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K 콘텐츠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넷플릭스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어떤 직접 영화 넷플릭스 같은 OTT가 있을 거고, 영화를 배급하는 쪽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관세가 100%가 매겨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비싸진 만큼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화사 입장 쪽에서는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영화 산업들이 그냥 자유롭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만약에 100만 달러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100%다 보니까 200만 달러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흥행을 더 높이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관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대로 좀 싸게 그 다음에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네 자국의 영화 산업을 끌어올리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니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관세 움직이겠다. 그러면 헐리우드 영화를 수입하는데 거기도 100% 관세를 매긴다. 똑같은 상계 관세를 매긴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비용이란 거죠. 이 비용이 또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국내 K 컨텐츠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당연히 관세를 물게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는 게, 왜냐면 지금 벌써 계약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이 돼 있는데 관세가 문다. 그래서 너희들 관세를 부담해라 라고 하기에는 계약이 다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다음 계약, 뭐 내년부터 아니면 또 장기 계약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약이 수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이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재계약에 수정이 들어가서 이걸 너희도 일단 분담해라 라는 쪽으로, 아니면 어차피 제작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가 나오고 거기다가 그 제작비 가지고 제작하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이제 마진을 확보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넷플릭스 입장 쪽에서는 이거 우리 관세를 물다 보니까 조금 비싸졌을 텐데 이걸 제작비가 깎아지는, 그러니까 제작비가 좀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컨텐츠 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컨텐츠, 영화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저희 최근에 맡은 SBS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은 만약에 낙폭이 크다 그러면 이것도 대응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은 중국 쪽이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서 이게 넷플릭스로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쪽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컨텐츠 쪽 관련해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장 초반에 NXT를 통해서 만약에 가격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게 되면 조금 줄여놓으세요. 줄여놓으셨다가 다시 흐름들 보고 다시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여파가 원래는 영향을 안 끼치는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 나오는 것 가지고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채울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가 점점점 여기저기 확대가 된다는 것들, 이거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무조건 지금 뭐 국가별 합의가 도달해서 잘 간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좀 없다라는 쪽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실적 발표 이제 막 들어가는데 또 중요하게 보던 팔런티어가 실적 발표 후에 낙폭을 확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마이너스 9%인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팔런티어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과 관련된 쪽들은 큰 이상 없습니다. 가이던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눈높이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팔런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PLTR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직전 고점대까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선 다 지수는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혼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차익 매물의 근거? 이거 좀 너무했지? 라고 하면서 급하게 밀리는 과정들, 이걸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온 주가에 대비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끝났느냐?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더 가는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반응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미국 종목들 있잖아요. 미국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어떤 대응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30%로 좀 두고 있죠. 근데 이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는데 일단 먼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먼저 올라온 게 있게 되면 그거랑 아직 덜 올라온 거, 그래서 아직 좀 많이 밀린 거죠. 요거랑 10% 정도, 만약에 그러면 똑같이 요거를 줄여서 요거 줄인 거랑 상쇄가 될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까지 더 떨어뜨리려고 지금 이번 반등을 좀 비중을 주식을 줄이는 기회로 삼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올라온 거 줄이고 덜 올라온 거 합쳐서 이게 상계해 가지고 비중을 올리는 이런 과정들 쪽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지난주보다 이번 미국 시장 좀 올라올 때 또 휴일이고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막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 종목 줄이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줄이시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 많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지금 낫겠다. 왜냐면 그냥 쭉쭉쭉 가기보다는 또 한번 출렁임을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비중을 적어도 30% 그러니까 총 계좌에 30% 밑으로 끌어내서 20% 중반이나 20%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놓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달러가 생기잖아요. 달러가 생기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걸 환전하려고 봤더니 급박하게 내려갑니다. 워낙 강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팔고 좀 보려고 했더니 좀 뭐야 이것도 환전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만약에 주식을 정리를 했다. 그렇게 돼서 달러가 들어와 있다. 계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내가 주식 계좌에서 현금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해서 환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살짝 기다렸다가 다시 1,400원대 이상에서 1,400원 근처까지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만약에 내가 환전할 게 아니고 계속 이거 미국 시장에서만 쓸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환전하지 말고 두세요. 달러로만 두세요. 그랬다가 그냥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어차피 계속 미국 종목으로만 움직일 거다 보니까 거기서만 한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가 또 어떤 변화가 나와서 다시 쭉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다가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 약세는 큰 영향은 아니지만 워낙 강세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서 더 떨어질 것 더 환율이 강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 넘겨가야지 이러지는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그냥 이거 어차피 조정받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미국 거 다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화 계좌 쪽들이 그리고 또 외수금들이 좀 모자라겠다. 나는 그냥 한국 거 쪽에서 좀 더 집중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환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1,400원대 근접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것저것 또 막 짬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거 얘기는 여기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실적 흐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고 급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대번 달러가 더 강세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되겠죠. 보니까 이게 한 1.6%더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오늘 밀리는 폭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쪽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 달러 원화가 강세로 가는 요인들은 일단 지금 대만은 조금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들이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달러를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심화된 내용들이고, 왜 이렇게 신흥국 통화 강세를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촉발은 일단 2+2 같이 어떤 관세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의제에 들어갔을 걸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통화들 지금까지 약세를 유도하면서 그동안에 오히려 더 폭을 수출 기업들을 좀 보조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방법들을 얘기를 해라 라는 쪽들에 대한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과 연동되는 얘기들. 그래서 중국의 통화가 위안화는 24개 통화랑 같이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국 통화가 한 네 번째쯤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거기다가 유로와 엔화, 그 다음에 한국의 원화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중국의 이번에 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그러니까 또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로 가는데 강세를 또 예전 같았으면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했을 텐데 약세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세를 좀 두거나 이쪽을 유도를 해서 내수를 보강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 파고를 내수 쪽으로 좀 이어내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위안화 강세가 같이 영향을 줬다는 쪽이 더 설득력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통화는 일단 위안화 강세 흐름들과 함께 달러가 만약에 100대가 안착을 못하고 약세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원화들은 강세 기조가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잠깐 1,400원대 쪽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분위기 보고 일단 좀 환전할 거는 그때 환전해 놓고
워낙 강세가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환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